장애인이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고민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어둠이 제가 새로운 도전을 할 때 큰 긍정적인 위력으로 작동했고요. 그 도전이 최초의 타이틀을 갖게 했고요. 대한민국 첫 장인 앵커 이창수입니다. 네, 아나운서 이찬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아까 목소리보다 박수가 좀 작다는 느낌이 있는데 농담이 뭐예요? 이런 너스레를 너무 많이 떨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면서도 좀 즐거워하셔가지고 중간중간에 너스레를 떠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뵀으니까요. 이제 다짜고짜 퀴즈 먼저 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예요. 시각장애인을 처음 만났을 때 1번 보이스 컨택, 목소리로 나를 알려야 된다. 2번 터치 컨택, 만져서 나의 존재감을 알려야 된다. 손을 들면 제가 안 보이잖아요. 다른 방식으로 퀴즈에 맞추시도록 할게요. 1번 보이스 컨택, 목소리를 통해서 나를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박수! 무슨 소리야. 터치를 해야 누군지 알지. 터치 컨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박수! 네, 작은 박수를 살짝 들렸던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정답은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의 위치를 알리는 게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다가가셔서 목소리로 저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반갑게 인사를 할 예정이니까요. 목소리로 꼭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1시간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중간에 저 이렇게 혼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약간 Q&A처럼 목소리에 대해서 또 이야기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중간에 질문 준비해 주셨다가 한두 분 정도 하고 소통하는 시간 가질 테니까요. 미리 손들 준비하고 하고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내용들을 일부 반영해서 오늘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피아노와 함께 찬양도 준비했는데 한 곡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아닐 수 있다는 표현이 어떤 건지 대충 아시죠? 아닐 수 있다는 것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목소리의 형태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리의 형태, 각자 어떤 소리에 주목하고 사는지, 전 3가지의 소리에 굉장히 주목하고 살아가거든요. 저는 그 3가지지만 여기 계신 우리 많은 회원분들이라고 표현할게요. 함께 하시는 분들은 과연 어떠한 소리에 주목하는지, 그 소리가 각자에게 어떤 울림과 어떠한 힘을 주는지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3가지의 소리의 형태를 쭉 얘기할 텐데 그 소리의 형태를 말하기에 앞서서 제가 먼저 하나의 좀 저에 대한 이야기, 어렸을 때 사례를 좀 얘기를 한 다음에 저희 그 3가지 형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저의 좀 어렸을 때의 제 느낌, 제 감각적인 측면들을 좀 얘기를 할게요.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저는 생후 7개월 때 뇌수막염으로 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아까 왼쪽 이마에 사정없이 그어드렸다고 말했을 때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셨죠. 그 공간은 포천에 있는 목기도원, 할렐루야 기도원 아실 수도 있겠어요, 어르신들은. 네, 그 기도원에서 제 왼쪽 이마가 사정없이 그어내리는 경험을 했었고, 그러면서 어머니는 여전히 그걸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다가 8살쯤 됐을 때, 학령기가 됐을 때 이 아이가 이제는 좀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주변의 권유로 인해서 제가 태어난 곳이 경상남도 진주입니다. 진주에서 무려 서울까지 올라오게 된 거예요. 서울은 지금 진주에서 서울 가려면 3시간 반이 걸립니다. KTX로. 굉장히 멀죠. 부산보다 훨씬 멀고요. 진짜 멉니다. 그래서 참 힘든 상황인데 그때 제가 처음 느꼈던 감정이 있어요. 8살이 됐을 때 제가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한 학교로 가게 되죠. 강북구에 있는 수유동에 있는 한빛맹학교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3가지의 다름, 3가지의 낯섦, 3가지의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첫 번째, 언어의 낯섦 때문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저는 사투리를 썼을 거 아니에요. 경상 사람이니까.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친구들이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안녕, 너 어디에서 왔어? 이렇게 서울말을 물어보는데
제가 내가 진주에서 왔다 카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진주에서 왔다 카이. 애들이 막 카이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고 사투리 있으니까. 근데 애들이 막 깔깔 웃는 게 저를 향해서 기뻐서 웃는 게 아니라 좀 느낌이 싸한 거예요. 놀리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 말을 괜히 깔까 왜 웃을까 그런 좀 두려움, 좀 낯설음이 있었고 두 번째 낯설음은 주말의 낯설음이었습니다. 주말.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수업 학교 다녔을 때만 하더라도 토요일에는 4교시까지 수업이 있었습니다. 예, 대부분 다 여기 계신 분들은 4교시 수업을 다 아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4교시 수업이 끝나고 나서 향하는 공간이 달랐어요. 저는 집이 멀어서 기숙사로 갔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가방을 메고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팔을 잡고 각자의 집으로 향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말에 다른 저는 낯설고 무서운 기숙사 형들하고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주말에 다름이 주는 두려움과 낯설음이 있었죠. 세 번째 낯설음과 다름이 있었습니다. 맛의 다름이었어요. 여러분의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대부분 순대를 먹을 때 순대는 어디에 대부분 찍어 드세요? 양념은? 소금에 많이 찍어 드시죠. 그렇죠. 진주에서는요 쌈장이나 된장이나 막장이나 이렇게 찍어 먹거든요. 네, 처음 아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8살 때 제가 학교 와서 순대 먹자라고 했는데 소금을 주는 거예요. 먹다가 너무 짜요 이랬더니 원래 순대는 소금 찍어 먹는 거래요. 그리고 서울에서 이제 김치를 먹는데요. 남부는 조금의 젓갈의 맛이 좀 강하게 납니다. 근데 서울에서 먹은 김치는 누가 일부러 물에다 김치를 담그고 뺀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싱거웠어요. 그래서 김치가 너무 싱거워요 라더니 원래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음식의 다름 때문에 솔직히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음식의 낯섦과 언어의 낯섦과 주말의 다른 이 낯섦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견디기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았어요. 부모님 원래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은 이렇게 덩치가 이렇게 좋잖아요. 빼빼 마르고 초췌하고 늘 아픈 나이였어요. 그런 어렸을 때의 살인 정말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랬을 때 제게 주어졌던 세 가지의 소리의 형태가 저를 붙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선 첫 번째 소리의 형태는 음악이었습니다. 아까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초등학교 4학년 때쯤 제가 트럼펫이라는 악기를 배우게 됐고 그 전에도 합창부에서 합창을 하기도 했고 피아노를 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음악을 할 때는 제가 사투리를 쓰든 상관없는 거잖아요. 노래를 부를 때 함께 화음을 맞춰서 노래하는 즐거움이 있었고 또 악기를 베이스 트럼펫을 불면서 이게 소리가 주는 기쁨 그리고 연주를 하는 기쁨 무대에 섰을 때 박수를 받는 기쁨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거죠. 음악이 주는 건 굉장히 흥미롭고 의미 있고 재미를 가져게 됐어요. 그리고 칭찬을 받았잖아요. 노래 너 악기 잘 본다. 연습하니까 느네. 이런 느낌들. 그리고 제가 경험해보니까 저희가 절대음감이더라고요. 딴 치면 도네. 이런 거잖아요. 저도 잘 몰랐었는데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 내가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어 하기도 하지만 또 잘하는구나. 그러다가 중학교 때는 베이스 기타를 배우게 됐거든요. 베이스를 치는데 이렇게 트럼펫을 부는 거가 되게 나중음이잖아요. 나중음이 주는 이 심장의 그 박동의 빠름 이런 걸 통해서도 의미 있는 걸 알게 됐고 제가 또 대학교 때는 오카리나를 열심히 불었어요. 청한 소리가 주는 그 기쁨도 알게 됐고 그리고 어렸을 때는 피아노를 쳤지만 피아노에 대한 매력이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교회에서든 피아노를 치면서 예배 인도를 하게 되면서 사람들 앞에서 했던 그런 연주들, 연습들 이렇게 하면 또 즐거움을 얻게 됐고 그러면서 음악이 주는 기쁨, 음악을 통해서 얻는 또는 사고의 확장 그리고 관계의 진전 또 구조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간주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전주를 하고 간주를 하고 후주를 하고 이런 흐름을 또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얻어진 기쁨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음악은 정말 좋구나.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이렇게 SNS랑 노래 부르는 걸 가끔 올리기도 하고, 여전히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라이트하우스 강동이라는 교회에서 함께 또 찬양 예배 인도와 반주로 함께 또 섬기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매개로 해서 다양한 방식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친한 직장인 시각장애를 가진 직장인 동생들과 함께 밴드를 구성해서 1년에 한 번씩 공연을 올려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아, 내가 맞춰가는 음악이 혼자 튀면 안 되고 함께 협업을 하니까 얻어지는 즐거움이 여전히 있거든요. 음악이 주는 즐거움을 여전히 많이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 저한테는 매우 중요한 발견이고 저의 삶에 있어서 저를 기쁘게 만드는 요소가 아닌가. 근데 제가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피해를 못 치면 어떡하나. 조금 다 자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있지만 어쨌든 음악이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함께 호흡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저에게 줄 수 있는 큰 즐거움이 음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저에게 주는 두 가지의 소리의 형태는 목소리입니다. 네, 목소리. 제 목소리가 매우 좋은가요?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마이크를 타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는 내 목소리가 좋나 이런 생각을 잘 못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말할 기회가 꽤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행사를 진행해보기도 하고 그걸 많이 할 수 있었던 공간은 교회에서 중고등학교 때 찬양 인도를 하거나 순서를 진행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서 말할 기회가 많았고요. 그리고 말을 할 때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이 박수를 쳐주기도 하니까 내가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주네 라는 느낌을 알기도 하고, 그리고 말을 하는 걸 들으면서 이렇게 말하면 되게 좋구나라는 걸 알게 되기도 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아나운서에 대해서 딱히 관심은 없었는데요. 제가 오래된 야구 팬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팀이 지금 한국 시리즈에 선착해 있습니다. 네, 서울에 있는 모 팀인데요. 그 야구를 처음 접했는데 막 기숙사에서 형들이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리고 아쉬워하고. 근데 저게 뭘까? 들어보니까 프로야구예요. 방망이에 딱 맞는데 그 캐스터가 이 타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타구는 좌익수 뒤로. 뭐지? 그러면서 좌익수 뒤로 나오니까 어떤 사람들은 흥분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좌익수 뒤로 좌측 탐장을. 그때 최고조죠. 잡혔습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너무 아쉬워하고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넘어갔습니다 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엄청 기뻐하는 거예요. 와, 저 목소리는 뭐길래 나를 긴장하게 만들까. 그래서 그때부터 야구, 농구, 축구 이런 스포츠의 매력에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경기를 눈으로 직관할 수 없지만 캐스터들이 중계하는 음성을 통해서 내 심장이 벌렁거리는구나. 뉴스도 아니고 라디오 DJ도 아니고 저는 스포츠라는 어떤 하나의 장르를 통해서 아나운서가 멋지구나라는 것들을 처음 알게 됐어요. 와, 나 저걸 설명한다고? 저렇게 멋지게 설명한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도 아니고 스포츠 중계를 통해서 야구 룰도 배우게 된 거예요. 실제로 공이 움직이는 건 보이지 않지만 그 누군가의 음성은 누군가를 매니아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아나운서가 매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회장을 하게 되면 실제로 뭔가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그때 진행을 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것에 반응하고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비난하는구나, 어떤 것을 아쉬워하는구나, 어떤 것을 재밌어 하는구나 라는 감각을 참 많이 얻게 된 시간이 학생회장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행사를 진행하면서 어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교에서 저는 사회복지를 공부를 했고요. 또 대학원까지 졸업을 했고, 대학원에서도 숭실대 사회복지대학원에서 사회복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2011년이 됐습니다. 그때 KBS가 장애인 앵커를 선발한다라는 공고를 내게 된 거죠. 그때 제가 재밌겠다, 한번 도전해봐야겠다라는 저 스스로의 마음도 있었는데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훈아, 너는 네 목소리는 육성으로 들을 때보다 마이크로 들을 때 좋다.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구나. 전 몰랐죠. 저희가 육성으로 제 목소리를 들을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아니 육성, 특히 육성은 제가 잘 못 듣기도 하고 마이크 들을 때도 다를 수 있다. 마이크를 잡으면 좀 제가 모드가 바뀌나 봐요. 아니면은 마이크에 맞게 나름대로 감을 깨우는 건지 모르겠는데 마이크를 잡았을 때 그 느낌이 좀 다르다고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한번 그 말이 저에게 도전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더 굳히게 하는 게 됐어요. 그래서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제가 잘할 수 있는 것, 뉴스를 듣고 녹음하고 직접 말해보고 들려주고. 근데 친구들 들려주니까 약간 비난을 하더라고요. 야, 너 목소리 왜 느끼해? 야, 이건 잘 자요 하는 어떤 그런 라디오 진행이 아니야. 뉴스에 이렇게 쓴소리 해준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뉴스를 준비를 하면서 나갔거든요. 그래서 1차 서류 접수, 2차 카메라 테스트까지 이제 했는데 사실 그때 가장 큰 걱정과 고민은 제가 안 보이니까 제 외모나 방송에 맞는 어떤 스타일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제 어머니가 진주에서 미용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엄마 와야 되겠다. 이렇게 사투리로 어머니를 호출을 한 거죠. 가족 찬스를 좀 써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헤어와 메이크업을 해주셔가지고 다행히도 제가 뉴스를 준비하면서 이제 카메라 테스트에 도전했는데 저는 제가 3차까지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그냥 내가 올라가는 그냥 해보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저한테는 큰 도전이 됐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했거든요. 감사하게도 3차 10명 안에 제가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 10명 안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감사하게도 또 최종 합격이 됐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부끄럽지만 또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한민국 첫 장애인 앵커 523대 1의 경쟁을 이겼습니다. 이렇게 박수 쳐주셔서 감사하지만 아마 제가 뽑혔던 가장 큰 이유는 그건 저의 생각인데 점자를 빨리 읽어서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점자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워왔고 또 빠르게 읽어왔고 뉴스를 좀 하다 보니까 준비하면서 이게 점자를 빨리 읽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언론의 노출도가 그렇게 많은 사람은 또 아니었고 그 당시에 제가 지금 15년 차니까 제가 그때 20대 중반이었어요. 이제 저 생일이 곧 있는데 지나면 이제 만으로도 딱 40이 되는 나이가 되거든요. 네, 놀라시는 분도 계시는 거고요. 어쨌든 15년 정도 됐는데 그렇게 해서 뉴스를 준비하면서 방송 활동을 했던 게 점자를 읽었던 게 그나마 나름대로 합격의 주요한 요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여전히 합니다. 그렇게 뉴스를 준비했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합격했다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 합격을 했는데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3개월이었습니다. 석 달이었어요. 그때 제가 만들어 가야 할 건 아나운서로서의 프로페셔널한 문제였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부분 텔레비전 지상파에 나오는 앵커는 오랜 동안의 취재 경력이 있는 기자 또는 단연간의 또는 좋은 목소리와 좋은 전달력을 가진 아나운서가 이제 앵커 역할을 맡잖아요. 저는 기자 출신도 아니고 응모했던 시기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짧은데 3개월 안에 만들어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방송사 측면과 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 통보를 받고 이틀은 기뻤거든요. 3일째부터 어떻게 하지?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럼 3개월 준비했고 근데 확실히 힘들더라고요. 내가 모드 자체가 일반인 모드였으니 잘 전달하는 아나운서로서의 모드를 내가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여전히 있어서 준비를 했지만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첫날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확실히 제가 이게 저만 쓰는 표현인데 배는 게 없어서 썩 잘 안 떨거든요. 그래서 첫날에는 어렵지 않게 뉴스를 잘 했는데 이상하게 배는 게 없는 둘째 날부터 떨리더라고요. 이게 첫 장이 마무리됐다는 안도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둘째 날에 굉장히 떨려서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때부터 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제 좀 많이 떨리긴 하지만 많은 분들 이제 내 뉴스를 보는 분들이 이제 이해해 주시겠지? 왜냐면
시각장애 앵커가 처음 나왔으니까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야겠다라고 해서 뉴스를 준비했는데 제 말이 약간 뒤죽박죽. 참고로 제가 했던 뉴스는 당시 KBS 1텔레비전에서 정오 뉴스였습니다. 한 12시 반쯤에서 이창훈의 생활 뉴스라는 코너를 진행했거든요. 뭐 경제, 물가, 여가 이런 좀 생활 경제 소식을 중심으로 전하는 뉴스여서 연습을 좀 많이 해야겠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로부터 한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와 가까운 지인이 이런 표현을 해줬어요. 창훈아, 네가 처음에 뉴스할 때는 내가 너의 손을 보느라고 내 심장이 떨렸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니까 너의 뉴스 내용이 들려 라고 표현해 주더라고요. 그때 정말 기뻤습니다. 아, 이제 지인도 그럴 텐데 내 손을 보던 사람들이 내가 전달하는 앵커로서의 내용을 듣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내가 더 열심히 제대로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나 기쁜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만 해놓고 뉴스를 안 하면 안 되겠죠. 제가 요즘에도 제가 KBS 3라디오에서 매주 월요일 1시 한 20분 30분쯤에 녹음을 해서 매주 뉴스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창훈의 행복뉴스라는 내일은 푸른 하늘이라는 코너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진행했던 뉴스 한 곡지를 여러분들께 좀 앵커 모드로 해서 들려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소개됐던 뉴스고요. 지금부터 뉴스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뉴스입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제18회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아이디어 및 우수 사례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했습니다. 최우수상은 동작문화재단 사당솔밭 도서관의 장애인 접근성 강화를 위해 동작하라가 지역 통계를 기반으로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기획이 우수한 평가를 받아 선정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많이 봤던 뉴스 톤이었나요? 네. 분이 확 바뀌죠? 네. 이게 바로 이제 모드 변경입니다. 네. 이렇게 뉴스를 통한 저에게는 큰 의미. 저 방송을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요. 요즘에 참 다양한 방식으로 저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뉴스만 했다면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좀 더 고른 이미지, 딱딱한 이미지만 저에게 있었을 텐데 요즘에는 다양한 학교나 또는 공공기관이나 또 여러 축제나 의미 있는 행사의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요즘에 장애 인식 개선 강의를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불러주시면 가끔 간증을 하기도 하고요. 노래를 하기도 하면서 여러 상황에서 다양한 남녀, 노, 소와 만나면서 실제로 현장에서 만나기 때문에 저의 생각과 이야기는 더 깊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건 좀 비교해서 설명드리면 방송이란 매체는 불특정 다수를 간접적으로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 현장은 특정 소수를 직접 현장에서 마주하다 보니 현장의 라이브한 느낌과 느낌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는지 안 되는지를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현장에서 오는 느낌도 매우 요즘에 잘 수행하고 매우 좋아합니다. 목소리라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의 생각을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와 통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목소리만으로 어떤 사람과 그 공간의 분위기를 캐치하는 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어적인 표현보다 비언어적인 표현이 많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말을 하면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실 거 아니에요. 네. 아니면 근데 남들이 와 하시면 아 좋구나라고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여러 선생님들이 이렇게 꼭 끄덕인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알 수 없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훈련된 느낌으로 방청객 모드로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더 전달되는 느낌이 훨씬 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각장애를 가진 입장에서 그런 비언어적인 표현이 아니라 소리를 통한 전달해주는 의미를 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을 좀 살아가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통해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현재 느낌, 나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 핵심이 뭘까를 많이 듣고 파악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소리를 낸다는 건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사실 아시다시피 아나운서나 뭐 앵커나 뭐 말로 흔히 표현해서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해야 될 건 누군가 이야기를 듣는 걸 더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의미와 색깔과 목소리도 표정이 있습니다. 표정과 그런 부분들을 잘 드러내고 알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목소리를 통해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알기도 합니다. 요즘 사례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요즘에 연기를 배우고 있어요. 코치를 연기를 배우는데 따끔하게 들었던 소리가 있습니다. 상우님, 지금 상우님의 말이 제게 전달이 안 돼요. 이상하다. 나는 분명히 말을 했는데 그런데 이 말이 상우님이 하는 말이 상우님의 말로 들리지 않고 그냥 제3자가 던지는 어떤 허공에 흩어지는 말로 들려요 라는 말이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 와닿지 않을 수 있구나. 닿지 않을 수 있구나. 허공에 그냥 흩어지는 어떤 소음일 수도 있구나. 다들 알게 되면서 이제 이게 참 중요하구나. 그냥 하는 말,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와닿게, 가닿게 나의 진짜 이야기를 전달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요즘 느끼고 있어요. 연기를 배우면서.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목소리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쭉쭉쭉쭉쭉 읽어내려갈 수 있어요. 읽어내려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책 읽어 안녕하세요. 저는 이렇게 읽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와 또 여기 성우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성우님들이 우리 같이 해야 될 거는 읽는 게 아니라 닿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닿으려면 내가 담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내 속에 담고 있지 않는 것은 누군가에게 닿지 않습니다. 담아야 닿을 수 있다. 이게 저에게 요즘에 느끼고 있는 제가 요즘에 많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에요. 무엇을 담을지, 어떻게 담을지, 어디에 담을지 담겨야 닿으니까요. 말하는 사람은 잘 담아야 합니다. 잘 담으려면 잘 들어야 한다.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없어요. 맞죠?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읽거나 듣거나 찾거나 해서 내 것으로 꼭꼭 씹어서 내 속에 담아야 나가더라고요. 아나운서에서 경험했던 거 그냥 기계처럼 뉴스를 읽을 수 있거든요. 더 좋은 기능으로, 더 좋은 방식으로. 그런데 그게 상대방에게 다 닿느냐 안 닿느냐는 나에게 담겨 있느냐 담겨 있지 않느냐를 통해서 가늠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닫혀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담겨 있는 나의 이야기를 잘 닿게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여성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부에서 이 컨텐츠를 이제 낭독하실 텐데 이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잘 담긴 것들을 잘 다 닿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 떨립니다. 우리가 떨리는 이유는 내 속에 없기 때문에 떨린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의 속에 잘 담으면 잘 떨리지 않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질문은 좀 이따 받을 테니까 질문 생각해 놓으시고요. 두 번째, 저의 가장 중요한 건 저의 어떤 소리의 형태, 사람의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세 번째는 저를 지금까지 있게 하신 신의 목소리, 신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근데 저는 하나님 직접적으로 자누가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네. 제 귀에다가 오늘 뭐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아요. 하나님들은 어떻게 일하시냐?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인지하는 하나님은 시편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저는 하나님을 흰 지팡이라고 인지합니다. 여러분, 이게 색을 다투한 흰 지팡이거든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잠시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우선 흰 지팡이는 시각장애인만 들고 다닐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만 여기서 들고 다닐 수 있어요. 누군가를 들고 다니는 불법입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나만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이거는 나에게 주어진 거고 나의 소유다. 하나님 나의 소유다. 반대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흰지팡이를 폈다? 시각장애인이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크리스찬이군. 이라는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난 누구냐? 난 크리스찬이구나 라는 정체성 드러내는 거예요. 자, 펴볼게요. 이렇게 길어집니다. 제가 직접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탐지할 수 있어요. 아, 이 계단이구나. 이렇게 해서 그냥 올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앞을 탐지하는 거예요. 무엇이 있나 보자. 여기 피아노가 있군. 좀 이따 가야 될 곳이죠? 네, 피아노가 있어요. 이렇게 안다는 것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 계단 무서워 보이시죠?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내려가면 돼요. 네. 이렇게 가다 보면 누군가 책상이 있겠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좀 더 첫 줄에 넘나 봐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사이가 있다는 걸 제가 어떻게 탐지하나요? 흰 지팡이로 탐지하는 거예요. 흰 지팡이가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어느 위치든 여기 뭐가 있군요. 이렇게 계단이 있군요. 이런 거 탐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 서 있었던 위치가 있군요. 이렇게 탐지를 하는 겁니다. 흰 지팡이 제가 이렇게 편 이유는 앞서 하나님께서 저를 안내하시듯 미리 앞의 상황을 살핀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미리 앞이 계단이 있군, 계단이 있어 라고 미리 저희 앞에서 살펴주세요. 하지만 대신에 계단을 올라가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미리 앞을 탐지해 주시지만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다 해주시지 않고 계단이 있다. 너의 다리를 올라가야지 라고 해주신다는 생각을 여전히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세 번째는 흰지팡이는 늘 저랑 함께합니다. 늘. 제가 밖에 나갈 때는 가끔씩 놓고 나갈 때가 있긴 해요. 그러면 매우 곤란합니다. 왜냐면 없으니까 택시를 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이 부재할 때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삶은. 이해되시죠? 네. 하나님을 놓고 간다? 우리 인생은 부재한 인생이고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흰지팡이는 든든하고 늘 곁에 있으니까 뭐 사고가 안 나게 미리 방지해준 역할을 하니까 늘 든든합니다. 흰지팡이가 있으면 제가 어디든 이동할 수 있고 누군가와 소통할 수 있는 매개를 만들려고 만들기 때문에 저에겐 중요합니다. 더 볼게요. 이렇게 적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흰지팡이를 통해서 어디든 나를 수동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흰지팡이가 있으면 좀 더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삶을 조금 더 능동적으로 관계하고 능동적으로 말하고 능동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옳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순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저 이렇게 일어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네, 이 마음을 좀 담았고요. 지금 이제 함께 나누고 싶은 노래는 찬양은 우리 함께하는 성공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찬양인데요. 들으시면서 중간중간에 마음이 있으니 같이 입으로 함께 불러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렇게 박수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